네, 안녕하세요. 윈들리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디노맘님을 모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저는 디노맘이라고 하고요. 구매대행 셀러 4년차 그리고 디노맘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강의에서는 사업자 등록증 내는 법부터 마켓 입점하는 거에 대해서 좀 위주로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이제부터 그럼 본격적인 상품 소싱을 시작하실 것 같아요. 디노맘님, 그럼 이제 다음 단계로는 바로 상품 소싱으로 들어가면 될까요? 네, 소싱 하시면 되는데, 그런데 셀러들이 팔아도 되는 상품이 있고 팔면 안 되는 상품이 있습니다. 팔면 안 되는 상품은 왜 팔면 안 되는 건가요? 지식재산권이라는 부분 때문에 그렇거든요. 네. 그래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식재산권 개념에 대해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상표권, 디자인권, 캐릭터 라이선스와 같은 무형의 권리를 말하는데요. 해외 구매 대행을 한다는 것은 저희가 상품을 직접 제작하거나 사진을 찍어서 판매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상품과 사진을 가지고 와서 판매하는 거기 때문에 이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등록하시면 안 되는 그런 상품들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로 명품 패턴이나 디자인, 로고가 들어가신 상품은 판매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이런 사진과 같이 패턴과 로고가 들어가 있는 상품을 판매하시게 되면 중국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가품으로 마켓 정지나 퇴점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혹시 내가 명품 로고나 디자인을 잘 모른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명품 리스트를 뽑아서 로고나 패턴을 좀 눈여겨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캐릭터 라이선스가 필요한 상품도 저희가 피해야 할 상품인데요. 이렇게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 초보분들이 소싱하실 때 노트북 파우치, 아니면 휴대폰 케이스 이런 것들을 많이 소싱하시는데요. 이런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도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상품이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런 캐릭터 같은 요소는 저희가 키프리스나 이런 곳에 검색하기 어려운 요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소싱하실 때 캐릭터가 들어간 상품은 아예 피해 주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리고 셀러분들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대표적으로 상표권인데요. 상표권은 단어 자체의 권리고 이런 단어 자체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실생활에서 쓰이는 단어가 아닌 경우에는 저희가 상품명이나 상세 페이지에 기재를 피해 주시는 방법인데요. 예를 들어서 베개라는 상품이 있다고 가정을 하면 목이나 커브, 화이트 이러한 단어들은 다 쓰일 수 있는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대표님, 혹시 기절이라는 단어는 여기에 쓰면 어떨 것 같으세요? 써도 기절? 될까요? 베개랑 같이 기절이라는 단어요? 네네네. 평소에 잘 쓰는 조합이 아니어서 좀 어색하게 느껴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여기에서 기절이라는 단어는 베개라고 같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 셀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기절할 만큼 편한가 라는 생각으로 한 번씩 쓰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것이, 이러면 내 주관적인 견해가 들어가게 되고 실제로 키프리스에서 검색했을 때 기절 베개라는 상표권이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단어에 대한 특성이 아닌 경우에는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키프리스라는 사이트인데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에서 상표권을 검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했을 때 등록이라고 되어 있는 단어는 아예 상품명에 넣지 않으셔야 됩니다.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마켓에서 메시지나 메일이 오는 경우도 있는데요.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마켓에서 이렇게 메시지가 오는 경우에는 보통 상품을 삭제하고 삭제했다고 회신을 하면 그대로 마무리가 되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안심하시면 안 되는 것이, 이게 누적이 되면 마켓 정지나 퇴점이 될 수 있으니까 누적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메일이 오거나 내용 증명이 오는 경우인데요. 이런 경우에는 마켓이 아니라 해당 업체에서 보내는 경우이기 때문에 조금 더 면밀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메일 내용을 살펴보시고 삭제나 수정을 원하신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시고 회신을 드리면 되고요. 그렇게 했는데도 합의금을 원하시는 경우 조금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셔야 됩니다. 우선 메일에 대해서 즉각적인 회신을 하시기보다 정말 내가 상표권을 침해했는지 확인부터
하시면 됩니다. 상표권을 검색했을 때 공고나 출원 상태인 경우 아직 등록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권리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상표권 침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등록된 상태인 경우에는 이렇게 상품 분류를 눌러보시고 내가 상품 등록했던 그 상품과 분류, 그러니까 카테고리가 같은지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상품 분류가 같지 않는 경우에도 지식재산권 침해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했는데 상표권이 등록된 상태이고 상품 분류도 같다면 판매 내역이 있는지 그 다음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판매 내역이 없다면 판매 내역이 없는 부분을 캡처하셔서 회신을 하시면서 고의가 없었다는 점을 어필해 주시고요. 그래도 합의금을 요구하시거나 판매 내역이 있는 경우에는 변리사나 변호사님과 조금 더 자세히 상담이 필요한 경우입니다. 근데 뭔가 제가 듣다 보니까 좀 상품 올리기 전에 뭔가 되게 많이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오히려 좀 두려움이 커지는 것 같기도 한데 조언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좀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은 이제 우리가 실생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단어는 아예 빼주신다 생각하시고 상품과 관련 있는 키워드만 넣는다고 생각해 주시면 크게 문제가 없을 겁니다. 네, 그럼 이제 지재권에 대해서도 공부를 하셨으니까 이젠 정말로 바로 상품 소싱을 시작해도 될까요? 네, 소싱 하셔도 됩니다. 초보라도 팔릴 만한 상품을 찾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바로 다음 강의에서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구독해 놓으시면 다음 강의 나오자마자 바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